압축해서 전달하는 일을 결코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너무 딱딱해서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이동호 원장이 와 계신데요. 이따가 이동호 원장님이 질문을 간단히 좀 해주시는데, 아니 왜냐면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내란과 관계없고요. 계엄과도 무관한데 이동호 원장하고 최기수 교수 목소리 중에 누가 더 좋은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왜냐면 최기수 교수를 이제 이동호 원장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최 교수를 보면 당신 목소리가 백이 하나 천이 하나다. 또 노래도 잘해요. 예.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부르면요 아주 다 넘어갑니다 이게. 근데 목소리 참 좋거든요. 근데 이동호 원장도 보니까 목소리가 천에 하나 목소리인데 오늘 할 수 있으면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우리 최 교수님 목소리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 투표를 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정혜미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제가 정혜미 교수님은 이제 전공이 형법이세요. 형법 교수신데,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린 이유는 헌법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형법 교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내란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해하실까 이제 궁금해서 정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정혜미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형법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대 교수도 하시면서 법조원장도 하시고, 또 우리 정혜미 교수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좀 생략하고요. 또 우리 귀한 발표를 논문 써오셨는데, 우리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관련돼서 내란 없는 내란 사기 탄핵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정혜미 교수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정현미입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정세 전국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할 당시에는 좀 사기 탄핵 이런 말은 사실 12월 말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저희들의 의견이 조금 더 공감을 얻고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국에 이렇게 자교모를 결성해 주시고 또 세미나를 한시바삐 개최해 주신 자교모 임원진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자이신 최희수 교수님의 정말 힘있고 논리정연한 발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3 비상계엄의 경우 이것을 위헌적이라 단정할 어떤 사유도 찾을 수 없다라는 데 전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선동하고 탄핵을 해서 더욱이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인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이성을 상실한 인민재판국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의회 독재를 넘어서 국가체제의 붕괴를 꿈꾸는 자들의 폐악질입니다. 명백히 불법 무효인 영장에 의한 불법한 체포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려다가 그것이 극본대로 되지 않자 또 요 며칠 사이에 대통령 경호를 하지 못하게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지금 또 발의해놨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선과 독재에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급속도로 깨어나 이번 계엄 선포는 매우 적효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사실 모두 법률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저들의 억지 주장을 가지고 12.3 계엄 선포를 내란인지 검토하는 것조차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저들의 폐악이 계속되는 한 저희도 끝까지 외치고 반박하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탄핵 무효를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란 없는 내란 사기 탄핵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토론문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민주당, 야당들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29건에 이릅니다. 32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전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연쇄 탄핵질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제 전공인 범죄학에서는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를 연쇄적으로 범하는 독특한 성향을 가진 자들을 연쇄범이라고 합니다. 연쇄살인, 연쇄방화 이러는데, 거대 야당 대표를 연쇄탄핵범, 연쇄탄핵병자 이렇게라도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쇄범은 자신의 이익 혹은 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무자비하며 잔혹합니다. 냉정합니다. 연쇄 탄핵으로 인한 정부 기능의 마비나 국민 피해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유익에 급급함으로 시중에서 말하는 연쇄 탄핵병이라는 증상에 공감이 갑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것을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아시다시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서 논거를 주장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몰며 국민들을 속이다가 또다시 내란 없는 내란 탄핵으로 이종 사기의 속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사기 탄핵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 의결서와 국회 본회의 회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란죄 적용의 부당성, 불법적 탄핵, 공수처의 위헌성 및 불법 체포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란죄는 형법에서 외환죄와 함께 국가 존립을 법업이고로 하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로서 제일 먼저 앞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란죄 운운하는데 구성 요건만 봐도 누구나 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엄청나게 뭐 그렇게 설명하거나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 형법 이제 87조에 의하면 내란죄는 지금 목적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집합해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집단범입니다. 물론 이제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적인 행위는 분명 그 규정을 보면은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없는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그 판례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걸 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는 것이 지속적인 판례 입장이고요. 이것을 부인하는 학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통설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12상 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에 어떻게 해당합니까? 아까 최희석 교수님께서도 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내란죄는 목적범이다라고 이제 목적범인데요. 이번 이제 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있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배하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할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12.3 계엄 선포는 그와 반대로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건 정말 참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자가당착적인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3 계엄 선포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에서 밝혔듯이 그 목적은 오히려 이제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 계엄 선포 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언론들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그냥 그 국회 의결서에 나와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전문이 다 뭐 어쨌든 자기들이 집어넣어놨으니까 이제 그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면은 40쪽 정도의 분량에 달하는데요. 계엄령 선포 절차 위반적인 문제를 언급한 부분 외에는 거의 주된 근거를 계엄령이 내란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소추 안건에 대한 표결 전에 그 제안자 중에 한 사람인 박찬대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 무슨 망발입니까?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혔고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상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데 박찬대 본인이 망상 상태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내란 망상에 사로잡혀서 허위 사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은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긴급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국가 위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 조치 및 긴급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근거 폭동이다, 내란이다라고 완전히 전면 그렇게 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란죄 구성요건적 행위에서 말하는 폭동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회 진입과 선관위 진입 및 조사를 위한 것을 폭동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방대한 제목을 열거하며 그에 해당한다고 억지 주장으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내오고 있습니다. 최희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쭉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한 20몇 가지가 됩니다. 그 제목들이요. 마구잡이로 다 집어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참 너무 참 기가 막혀서요. 계엄 선포 후 2시간 30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결의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이거 위배된 게 있습니까? 명백한 허위 내용입니다. 좌파 국회의원들이 가진 내란 망상이 아니면 이런 과대한 날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의문입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혹은 조기 퇴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취임 전부터 거짓 선동을 이어왔는데 이번 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나름 선제적으로 부정선거 비위를 국민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온갖 제목들을 마구잡이로 주장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는 대통령, 즉 피소추자는 국회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하였다. 군대의 총구라는 거짓으로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12.3 계엄령은 거듭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횡포로 인한 국정마비라는 비상사태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내려진 합법적인 계엄 선포입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 내지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의 비상조치로 종결함으로써 대통령의 12.12 담화에서 설명되었듯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에 대한 경고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로서 그 효과를 성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내란죄, 체포 운운하며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선동이며 내란 교사입니다. 그에 이어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내란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이제 17쪽에 있는 말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따라서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또 고위공직자 공수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을 시켜야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도 기능이 다른 세 기관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수본의 한계와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점입 가경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막무가내로 도입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뛰어든 것입니다. 공수처의 직무 범위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공수처법을 제가 이제 그 조문을 하고요. 그 조문에서는 그냥 공수처법 자체에서는 그냥 형법 141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옆에 친절하게 다 붙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내란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직권 남용죄를 엮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유출을 하는 것은 제가 참 형법을 지금 수십 년 공부하면서 처음 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다수 야당은 곧장 내란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집중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확정 판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야당 대표는 자신의 위기 모면의 최적의 방법을 찾기 급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동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전복까지 감수하려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남발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지만 아직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이 있는 한 그런 불의의 수법이 만만하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각종 법제도와 법학은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으로 발전해 왔고 법문화와 국민들의 법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범적일진데 정권 찬탈 내지 체제 정복이라는 가당치 않은 정치적 사기는 가릴 수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형법 교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의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헌법 교수가 접근하는 것이나 형법 교수가 접근하는 것이나 약간의 접근 방법은 차이가 있지 몰라도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